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어제 나흘 만에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7명이 추가됐습니다. 어제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 등 원주에서 3명, 강릉과 동해, 속초, 삼척, 평창에서 각각 1명씩 모두 8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에 확진된 사람 등 2명이 원주에서 나왔고 춘천과 철원, 영월, 삼척, 동해에서 각각 1명씩 나오면서 7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439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1,588명입니다. 원주시가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할 아동보호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담 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문요원 2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 TF를 구성하고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아동 조치, 보호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원주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는 404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원주시는 지자체와 경찰서, 교육청과 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집배원 노조가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강원 우체국 본부는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할 텐데 택배 노조까지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집배원들이 안전사고와 과로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대안으로 인력 증원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휴게시간 부여, 토요 택배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관련 안전 장비도 제때 보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에 발견한 원주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5일 호저면 원주천에서 발견한 백로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발견 지점 반경 10km 이내 가금류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AI 인체 감염증 예방을 위해 발생 지점이나 인근 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류 접촉 후 발열이나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반출 110년 만에 원주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화재청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망가진 탑을 해체해 5년간 복원을 진행했고 최근 보존 처리를 마쳤다며 올해 안에 원주 법천사지로 탑을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내 전시관으로 이전될지 아니면 보호각을 세워 탑이 원래 있던 외부에 세워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가격 역전 현상을 보인 전기 화물차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수정해 오늘 확장 발표했습니다. 초소형 전기 화물차의 보조금을 88만 원 인상하고 소형은 200만 원 낮춰 초소형의 실부담금이 소형보다 저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 물량의 10%를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횡성형 상생 일자리 기업인 초소형 전기 화물차 생산 업체는 많은 기업이 보조금 문제로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며 초소형의 보조금 추가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창 출신의 김창순 전 강원도 궁도협회장이 대한궁도협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김창순 신임 회장은 어제 열린 대한궁도협회 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38표 가운데 90표를 얻어 제28대 대한궁도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공약을 통해 활쏘기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국궁 세계화를 위한 교류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으로 빚어지는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원소통위원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모두 11개 안건 가운데 8개가 상정됐고 회계와 세무, 법령 해석 등을 매뉴얼로 만들고 실무 교육을 하자는 제안과 직원 멘토링 제도 도입 등 3개 안이 논의됐습니다.
점심을 각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등 식사 문화를 바꾸자는 제안은 가장 뒤로 밀렸고 내부 신고자를 보호해달라는 안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